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새해 예산안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죠. 각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참 치열하게들 논쟁을 펴고 있는데요. 요즘 필리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원과는 달리 필리핀 하원은 의원별로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르는 노력, 정치권에서는 이걸 포크바렐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필리핀에서는 거기에서 약간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요즘 이 포크바렐이 뉴스에 참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내년 예산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뉴스에서는 이 포크바렐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할지 목요일에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소식입니다. 12월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11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상황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전달에 비해서 나름 선방을 했다는 성적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요. 11월 물가 인상률이 전달에 6.7%에서 하락한 6%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필리핀의 10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었죠. 그런데 11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죠. 필리핀 중앙은행의 1.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던 조치 등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 외에도 국제 유가 하락 등의 대외적인 요인도 물가 인상 억제에 작용이 됐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수치상 그 전달인 10월에 비해서 약간 낮아진 수치라는 것이고, 사실은 당초 필리핀 당국에서 목표를 하고 있던 2에서 4%대 정도의 물가 관리 수치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죠.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5.2% 정도가 되는 셈이니까요. 우수한 점수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선방을 했다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지표에서는 필리핀의 고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업률 자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용의 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안정 고용 상태인 근로자의 숫자가 작년 15.9%에서 올해 10월에는 13.3%대로 낮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불안정 고용이 낮아졌다는 내용은 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의미죠. 한편 필리핀의 현재 실업률은 5.1%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 소식은 보홀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이 개항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필리핀의 주요 관광지 중에 이 보홀도 손에 꼽히는 곳이죠.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공항 개항과 함께 더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었는데요. 이 보홀섬 옆에 지도상으로는 8시 방향쯤 붙어있는 작은 섬이 바로 팡라오 섬입니다. 이 팡라오 섬에 새로운 보홀 팡라오 국제공항이 들어선 건데요. 오늘 소식에서는 이 팡라오 지역에 대한 필리핀 관광부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은 이 작업에 관광부 장관이 앞장서서 관광지의 환경 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관광부 장관은 이 팡라오 지역에 정화조와 폐수 처리 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 비치인 알로나 비치의 수질이 물놀이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박테리아와 대장균이 허용치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라는 내용인데요. 물 100ml당 세균이
16,000마리가 발견이 돼서 이런 물에서 수영을 할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변을 폐쇄하고 이런 세균의 수치가 조절이 될 때까지 환경 개선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팡라오와 어제 전해드렸던 엘리도의 비치 하나씩을 이렇게 폐쇄하기로 한 건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이 팡라오 지역 시장인 몬테로가 이 필리핀 관광부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환경관리국 EMB의 수질 검사 결과 100ml에서 발견된 세균이 33마리 정도라는 주장인데요. 앞서 필리핀 관광부 장관이 말했던 16,000마리와는 수치의 차이가 너무 크죠. 몬테로 시장은 알로나 비치를 비롯한 팡라오의 해변들이 실제 수질 검사 결과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기에 전혀 부적합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사 결과를 밝힌 건데요. 따라서 당초 발표되었던 알로나 비치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수영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안내 표지판이 걸려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필리핀 관광부와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주장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만 더 혼란스럽게 돼버렸네요. 마지막 소식은 내년 5월 예정인 필리핀의 중간선거에 대한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선거 자체에 대한 소식이라기보다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라 유니언 지역에서 하원 의원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산드라 에리구엘 의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에리구엘 의원은 남편도 하원 의원이었죠. 라 유니언 지역 의원이었던 남편이 지난 5월 한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괴한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각 지역별 현직 시장과 의원들 그리고 예비 출마자들 간에 정치적 분쟁이 많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테러를 당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리구엘 의원도 그런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인 거죠. 오늘 보도에서는 이 부인인 에리구엘 의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선관위 코멜렉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필리핀 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정치적 동료들에게까지 이런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라 유니온 지역의 치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이에 대해서 코멜렉 측에서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에 그런 권한까지 부여가 되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가 내년 5월에 예정이 돼 있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내년 2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필리핀에서의 선거는 우리 외국인들에게는 곧 안전에 대한 문제죠. 이제 점점 선거가 다가올수록 안전에 더욱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위해서 요즘 국회가 참 바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2020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여권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실제 시행이 되려면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새로운 여권은 일단 표지 색상부터 변경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여권 내에 주민번호 뒷자리도 삭제가 되고 생년월일만 기재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여권 같은 신분증은 사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신분증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살펴본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알렉스였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